오늘 이재명 후보가 90%에 가까운 역대 최고 득표율로 아까 불가능에 가까운 득표율이다 말씀하셨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사실상 뭐 90%에 이른 그런 득표율을 보였었고 어떻게들 보셨어요? 아니 먼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역대로 수십 많은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을 봤지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완전히 압도되는 경선은 김대중 후보 이후에 전 사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잘 보면 거의 90% 가까운 득표율이다 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투표율이 좀 낮았어요. 그랬죠. 뭘 의미하냐면 대세론이 너무 초반부터 확 생기니까 네. 다른 후보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이 대세론의 손해를 제일 많이 본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도 꽤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투표율이 호남 같은 경우는 50%대거든요. 그러면 50% 초반이면 50%의 당원 지지자가 투표를 안 한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잘 들여다보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부터 90% 지지율이 있다기보다는 네. 워낙 대세가 형성되니까 네. 나머지 그 군소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함으로써 더 득표율이 세지는 네, 네, 네.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전체 이게 투표율이 조금 아쉬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러니까 저는 건가요? 투표율은 아쉽고 네. 득표율에서는 이제 거의 89%니까 이렇게 완전히 모아진 결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압도적인 결과였죠. 네. 뭐 기네스북감 아닌가요? 아마 전무후무할 거라고 봅니다. 전무후무할 거라고. 야당에 그동안 야당으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의 장악력이 있다고 얘기할 때 그때가 70%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당으로 보면은 박근혜 경선 때 사실 그때는 뭐 경쟁 상대가 없어서 그때도 한 80% 좀 넘었는데 지금 이번에 한 90%는 이거는 한국 정당사에 아마 세계 민주주의 정당사에 유일무이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게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이재명을 통해서 정권을 반드시 찾아오자, 교체하자 이런 열망이 한편으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모였다고 네.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게 좋은 거냐 하면은 사실은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 참 좋은 후보거든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 선거가 아니고 통상적인 선거면은 이재명 후보보다도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가 훨씬 더 강할 거다. 이재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지만은 이재명이 아닌 다른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가 나올 경우는 더 어려울 거다. 네. 이렇게 대체로 전망할 정도였는데 이분들이 5% 3%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은 그분들이 좀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당을 완전히 틀어진 걸 투표 결과로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좋은 거냐.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 권력까지 가지고 그리고 당을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뜻대로 마음대로 간다고 할 경우에 이게 국정이 제대로 잘 되겠냐. 이런 두려움도 한편으로는 심어줬기 때문에 반드시 웃을 수만은 없는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러니까 2012년에 새누리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82%를 얻었어요. 그보다 더 압도적인데 그만큼 정권을 찾아오라는 여론이 많고 국민의힘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3년 전에도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2020년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 있었고 거기 이재명 대통령의 결합이라는 거는 이거 과연 국민들이 허용할 거냐. 그걸 했는데도 0.73이고 그래서 잘하겠다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찍었는데 잘 못했단 말이에요. 실패한 정권이 됐으니까. 이걸 다시 이재명 포비아라든가 반명 빅텐트라는 것은 또다시 얘기해도 잘 안 먹힐 거다. 그러니까 만일에 3년 동안 잘하려고 갔는데 실패했으면 반성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3년 전에 했던 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될 거다. 그 궁금한 건 이거죠. 아까 민주당 경선 봤을 때 2017년 탄핵 직후에도 호남 후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인데 그러니까 네. 되게 그 민주당은
후보가 되든 안 되든 호남 후보가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PK 문재인, 충청의 뭐 그 안희정, 그다음에 뭐 영남의 이재명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이제 똑같은 지역에 사람은 좀 바뀌었지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호남이 이제 후보를 못 냈고 뭐 지난번 대선 때는 이낙연 후보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표들이 어디로 갈 거냐 아까 이제 우상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으로 좀 낮았거든요. 그거 이제 향방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포비아가 또 그 뒤에 3년의 윤석열 정부의 실패 이후에도 같은 걸 얘기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냐 저는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